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간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며 뼈가 너무 약해져서 한번 넘어지면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석 달 전 68세 여성 한 분이 강남의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건강에 좋다는 당근 생강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셨습니다. 채소도 드셨습니다. 정크푸드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분 수치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낮아서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골밀도는 90세 노인의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의료원 응급실 의사가 모든 것을 바꾼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영양생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박 씨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천천히 내부에서부터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을 만져보십시오.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보십시오. 하얗게 변했다가 2초 이상 하얗게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너무 빨리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근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재료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장이 철분과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네랄의 70%까지 차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작용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날마다, 끼니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이 그냥 포기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근 생강 주스, 당근 생강 수프, 당근 생강 스무디, 이런 레시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유명한 요리사들이 추천합니다. 건강 잡지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여러분의 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작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만성 피로, 골절, 그리고 응급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미네랄 결핍으로 고통받는 모습을요.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되기 전에, 뼈가 너무 약해져서 밤에 혼자 화장실에 걸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전에, 저는 정확히 왜 이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네랄 차단 효과를 일으키는 정확한 생화학적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모르고 지금 먹고 있을 이 치명적인 조합을 포함하는 흔한 음식들과 레시피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생강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3가지 대체 뿌리 채소. 위험 없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각 재료를 따로 먹는 최적의 시간. 몇 주 안에 여러분의 미네랄 수치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회복시킬 간단한 식사 계획 전략. 하지만 먼저
만약 여러분이 이 조합을 먹어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23년을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책임자로 보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무언가를요.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마도 지금 오늘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지럽습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활기찼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잔 후에도 지친 느낌으로 침대에서 몸을 끌어냈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심각한 빈혈, 원인 불명의 골절, 그리고 거의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게 만드는 만성 피로로 응급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치명적으로 낮은 철분 수치, 위험한 칼슘 결핍, 몸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을 정도로 고갈된 미네랄 수치, 그리고 그분들의 식단을 조사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똑같은 범인을 찾습니다. 당근과 생강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당근과 생강이라고요. 그것들은 건강식품인데요. 평생 동안 당근은 눈에 좋고 생강은 소화와 염증에 좋은 기적의 뿌리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침 스무디에, 볶음 요리에, 건강차에 함께 넣으셨을 것입니다. 건강 잡지들이 이 조합을 추천합니다. 요리 프로그램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 두 재료가 소화기관에서 만나면 몸이 흡수하는 것을 막는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하므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좋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각각은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이 위와 장에서 결합하여 킬레이션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철분과 칼슘 분자를 가두어 장벽이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분자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필수 미네랄들이 원래 가야 할 혈류로 들어가는 대신 몸을 그냥 통과해서 배설물로 배출됩니다.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한 것은 한 끼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당근과 생강을 함께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매일 아침 해독 주스로, 일주일에 3번 집에서 만든 뼈 육수에, 매일 볶음 채소에,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몸속에 숨겨진 미네랄 위기를 만듭니다. 철분 수치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혈색이 없어졌습니다. 창백해지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철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산소 운반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칼슘 수치는 조용히 고갈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뼈 속에서는 구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골밀도가 매달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석에서 잘못 발을 디디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면 갑자기 골절이 생깁니다. 골반 골절, 척추 균열.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근과 생강이 위장에서 만나는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생화학적 경로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80세에 튼튼한 뼈를 가지는 것과 침대에 누워 지내게 만드는 고관절 골절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스무디에 당근과 생강을 함께 갈면 즉시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생강의 진저롤 화합물, 이것이 매운맛을 내는 활성 성분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 분자와 직접 결합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이 비타민 A로 변환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소장, 특히 위 바로 다음 첫 번째 부분인 십이지장에서 일어납니다. 진저롤이 킬레이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벽에 음식에서 미네랄을 잡아채는 작은 손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철분, 칼슘, 아연, 이런 필수 미네랄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저롤과 베타카로틴이 결합하면 이 미네랄들 주위에 분자 우리를 형성합니다. 장이 더 이상 그것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미네랄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다른 쪽 끝으로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만성 피로, 부서지기 쉬운 손톱, 머리카락이 덩어리로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매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붉은 고기, 콩. 그렇다면 그 모든 철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정확한 식사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매일 아침 당근 생강 주스나 스무디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홍대, 서울 전역의 주스배서 이런 음료를 건강 증진 음료로 팝니다. 아무도 이것이 미네랄을 차단하는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서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제 연구에서 당근과 생강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당근만 먹을 때에 비해 철분 흡수가 47% 감소했습니다. 47%입니다. 칼슘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52% 감소. 이것은 이 조합을 먹으면 섭취하는 칼슘의 절반 이상이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저는 당근과 생강을 함께 먹은 지 수년이 되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고하는 바로 그 위험입니다. 미네랄 결핍은 사이렌과 깜박이는 불빛으로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용히 다가옵니다. 골밀도가 1%, 2%, 5% 감소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석에서 잘못 발을 디디면 고관절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집니다. 갑자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고 6개월의 회복기간에 직면하며 자녀들이 유아처럼 돌봐야 합니다. 칼슘 손실은 특히 60세 이상 여성들에게 파괴적입니다.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칼슘 한 밀리그램 한 밀리그램이 절실하게 중요합니다. 골 손실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며 당근 생강 스무디를 마셔왔다면 실제로는 그것을 가속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정확한 조합을 매일 섭취해서 90세 노인의 골밀도를 가진 70세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분 결핍, 이것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을 그 끊임없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숨이 차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매일 오후에 낮잠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이름과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세포가 철분을 갈망하며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운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극은 이것이 얼마나 완전히 예방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강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분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 드십시오. 하루 중 시간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간단합니다. 무료입니다. 즉각적인 보호가 됩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에 대한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울의료원 연구실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당근과 생강 조합은 단순히 미네랄 흡수를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 속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분자가 소화관에서 생강의 진저롤 화합물과 만나면 옥살산 결정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미세한 결정들은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 작은 유리 파편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벽은 보호장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해로운 물질은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 옥살산 결정 덩어리들은 다릅니다.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지만 통과하면서 장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낼 만큼 날카롭습니다. 이것을 장 투과성 증가라고 합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러한 지속적인 미세 손상은 철분과 칼슘뿐만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실위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이 이러한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만성 피로가 옵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충분한 칼슘이 없어 뼈가 약해집니다. 아연이 없어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비실 이간이 없어 신경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서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간단한 식단 실수로 인한 숨겨진 미네랄 결핍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잦은 감염, 뼈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주 동안 상세한 식단 일기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2%가 당근과 생강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침 스무디에 넣어서 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 당근차로, 다른 분들은 요리나 주스 조합으로 드셨습니다. 한 환자분이 특히 기억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도움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철분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전에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는데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세요. 철분제를 드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충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단을 검토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집에서 만든 건강보약을 드셨습니다. 신선한 당근을 생강뿌리와 함께 갈아서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생강의 항염증 효과와 당근의 비타민 A에 대해 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결합하면 건강상의 이점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대신 절실히 필요한 미네랄을 흡수하는 신체 능력을 천천히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근은 아침에만 드시고 생강을 원하시면 최소한 6시간 후인 저녁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안에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안에 골밀도 측정치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도움 없이 걸으시고 10년 전보다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조합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화학적 경로와 왜 여러분의 몸이 이것을 방어할 수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모든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근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근에는 높은 수준의 베타카로틴과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따로따로는 건강에 훌륭합니다. 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옥살산탄인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복합체들은 장 내부에서 미세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소화관 전체에 퍼지는 작은 어망을 상상해 보세요. 음식에서 나온 철분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그물망이 그것을 가둡니다. 칼슘이 흡수되려고 할 때 이 그물망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에너지와 뼈 강도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미네랄이 단순히 몸을 통과하여 변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 몸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 당근과 생강을 함께 먹은 후 20분 이내에 위산이 진저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활성화된 화합물이 즉시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구조와 결합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 혼합물이 미네랄 흡수가 일어나야 하는 소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옥살산탄인 그물망이 완전히 형성되어 이용 가능한 철분의 최대 73%와 칼슘의 78%를 차단합니다. 왜 기존의 영양 가이드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놓쳤을까요? 음식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했지 조합으로 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강만 측정했을 때는 2점을 받습니다. 당근만 측정했을 때는 2점을 받습니다. 실제 식사 조건에서 이 두 성분이 인간의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측정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연구팀은 4년 동안 8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혈액 샘플을 분석했고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다음이 바로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조합을 가장 흔히 섭취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입니다.
당근 생강 스무디, 당근 생강 주스, 아침 해독 음료. 이것은 밤새 금식 후 여러분의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황금 흡수 시간대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8mg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당근 생강 스무디 한 잔은 그날 여러분의 철분 흡수를 13mg이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 조합을 5번 마신다면 연간 3000mg 이상의 철분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65일치의 철분이 완전히 낭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뼈 밀도는 하루에 10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이 조합은 한 번 섭취할 때마다 680mg을 차단합니다. 이것을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계산해 보십시오. 증상은 너무 서서히 발생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건강한 아침 루틴과 절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첫 달에는 오후에 약간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셋째 달에는 계단에서 난간을 잡아야 합니다. 여섯째 달에는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12달째에는 의사가 빈혈이나 초기 골감소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먹어왔는데도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모든 레시피를 검토해 보시길 강옥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해독 스무디 장이 있는 그 웰빙 요리책, 온라인에서 찾은 그 식단 준비 루틴, 그 주스 클렌즈 프로그램, 모든 재료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당근과 생강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수백만 개의 한국 부엌에 숨어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알아야 할 정확한 안전한 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미네랄 수치를 구할 수 있는 황금 정보입니다. 먼저 생강과 함께 섭취해도 완전히 안전한 뿌리 채소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한 20년 동안 저는 위험한 미네랄 차단 효과를 피할 뿐만 아니라 생강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몸의 영양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3가지 특정 대안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대안은 고구마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고구마는 당근과는 완전히 다른 섬유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진저롤 화합물이 실제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을 활성화시켜 여러분의 몸에 최대 40%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95세에서 83세 사이에 2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이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는 이 간단한 변경을 한 지 단 4주 만에 비타민 A 수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환자분인 강남구에 사는 71세 박 여사님은 지쳐서 4층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철분 수치는 8.2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침 당근 생강 스무디를 고구마와 생강차로 바꾸라고 지시한 후 단 2달 만에 철분 수치가 12.7로 올랐습니다. 그분은 이제 도움 없이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 안전한 대안은 무, 특히 한국 흰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뿌리 채소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흰무는 생강의 항염 특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미네랄을 가두는 킬레이트 효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소와 효소를 자극하여 장이 칼슘과 철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연구에서 저는 68명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무와 생강국을 준비하여 주 3회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이내에 그들의 골밀도, 스캔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퇴직교사 이 선생님은 초기 단계 골다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분이 고관절 골절의 고위 험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개월 동안 제 무생강 프로토콜을 따른 후 그분의 골밀도는 15%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겨울에 얼어붙은 보도를 걸을 때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대안은 영은입니다. 이것은 전통 한의학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비밀 재료이지만 제 연구팀이 생강과의 생화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전까지 현대 영양과학은 무시했습니다. 영은은 장내벽을 코팅하는 독특한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생강이 염증을 줄이는 동안 장을 보호합니다. 이 보호막은 미네랄 간섭을 방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여러분의 몸이 더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7년 동안 만성빈혈로 고생하신 대구에 사는 69세 초의 여사님에게 이것을 처방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4회 신선한 생강과 함께 찐 영은을 먹은 지 3개월 이내에 그분의 헤모글로빈은 9.8에서 13.1로 올랐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오후 낮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즉시 적어두십시오. 고구마, 흰무, 영은. 이것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선택입니다. 찌거나 삶거나 국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강 조각이나 생강 가루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추가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절실히 필요한 모든 필수 미네랄을 흡수할 것입니다. 이제 당근과 생강을 따로 안전하게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황금시간 프로토콜입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아침 당근 규칙입니다. 당근을 먹고 싶으시다면 오전 9시에서 9시 사이에 섭취하십시오. 왜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이 2시간 동안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장육모가 베타카로틴 흡수에 가장 수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찌되 절대 삶지 마십시오. 삶으면 앞서 논의한 화합물 형성을 방지하는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중간 크기 당근 1개, 약 150g을 권장합니다. 올리브 오일 반 스푼과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기름이나 호두 반쪽 3개를 드세요. 지방은 비타민 A 흡수를 돕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장의 보호지질 장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당근을 드신 후에는 최소 6시간을 기다린 후에 생강을 드셔야 합니다. 5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 반도 아닙니다. 정확히 6시간입니다. 이것은 당근 소화로 인해 분비되는 특정 효소를 몸이 완전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 분석을 통해 이 6시간이라는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매시간 강역으로 그들의 혈청 철분 수치를 측정했고 이 6시간이 지나기 전에 생강을 섭취했을 때 위험 구간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침 8시에 당근을 드셨다면 생강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시간 간격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생강 섭취의 이상적인 시간은 사실 저녁 5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밤이 다가오면서 소화기관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저녁 식사에 적절한 소화를 돕습니다. 가루 생강이 아닌 신선한 생강 뿌리를 사용하세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약 15송글 썰어서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거나 저녁국이나 볶음 요리에 갈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신선한 생강 20글 절대 넘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미네랄 차단 효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같은 날 꼭 둘 다 드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비상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생강을 먼저 아침에 빈속에 따뜻한 레몬물과 함께 드세요. 2시간을 기다린 다음 계란이나 두부가 들어간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단백질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4시간을 더 기다리면 생강을 드신 후 총 6시간이 되고 그 후에 오후에 당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역순서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생강이 당근보다 훨씬 빨리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사용하면 화합물 형성 위험이 70% 감소합니다. 수원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철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영양제를 드시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당근 생강 스무디를 마셨고 왜 점점 더 약해지는지 궁금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을 황금시간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아침 8시에 참기름 한 티스푼과 함께 당근을 드시고 저녁 6시에 생강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5주 만에 혈청 철분 수치가 8.2에서 12유 체중 6으로 올랐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을 적으세요. 이 재료들을 언제 드시는지 추적하세요. 황금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뼈와 혈액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손상을 막고 미네랄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당근과 생강 섭취를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세요. 아침 식사에 당근을 드신다면 오후 3시 이후까지 생강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간격은 몸이 다른 음식에서 나온 철분과 칼슘을 방해 없이 완전히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으세요. 최소 6시간 간격.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미네랄 차단 효과를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근을 드실 때는 항상 건강한 지방 공급원과 함께 드세요. 당근 반찬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넣거나 같은 식사 중에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지방은 비타민 A 흡수를 활성화하고 제가 앞서 설명한 결합 효과를 상쇄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영양이 낭비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생강차를 좋아하신다면 늦은 오후에 빈속에 마시되 점심 후 최소 2시간, 저녁 식사 2시간 전에 마시세요. 이것이 생강의 황금 시간입니다. 소화기관이 식사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항염증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빈속, 이것을 일상에 표시하세요. 넷째, 생강으로 요리할 때 당근을 이 3가지 안전한 대체제로 바꾸세요. 물을 사용하세요.
생강과 아름답게 어울리며 실제로 철분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고구마를 사용하세요. 미네랄을 결합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근을 사용하세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면역 지원을 위해 생강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 세 가지 채소는 다양성, 영양,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세요. 냉장고에 미리 만든 당근 생강 주스가 있습니까? 즉시 버리세요. 두 재료가 모두 나열된 스무디 레시피가 있습니까? 그 레시피를 지우세요. 당근국에 생강을 넣습니까? 오늘 당장 멈추세요. 이 조합을 드실 때마다 자신의 뼈에서 미네랄을 훔치고 있다고 말할 때 과장이 아닙니다. 매번마다요.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 작년에 끊임없는 피로와 계속 부러지는 약한 손톱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매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데도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집에서 만든 당근과 생강 주스를 마셨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미네랄 흡수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재료들을 분리하고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따르라고 말씀드린 후 4개월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4개월입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손톱이 다시 튼튼해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왜 그렇게 지쳤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은 박 여사님이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간단한 변화 하나로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미네랄을 지키겠습니다. 이 문구를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약한 뼈나 만성 피로 때문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스무디를 마시거나 건강한 요리를 즐기는 아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을 똑같은 숨겨진 손상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이 정보를 즉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완전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당근과 생강을 분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최 박사가 권장한 안전한 뿌리 채소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사 계획 변화가 궁금합니다. 가족의 미네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이 재료들로 매일 스무디를 만들거나 요리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